초롱이가 한두 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긴장을 했는지 한쪽 날개가 어긋나 있었는지 경련과 함께 날개를 들썩이며 불편해하고 있었고 그 시간은 반나절이 넘어가고 있었다.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어깨에 있는 초롱이에게 마음속으로 텔레파시를 보냈다. 초롱아, 긴장하는 마음을 내려놔. 그 날개에 묻어둔 두려움을 내려놔. 하며 어깨를 편안하게 축 내려놓는 이미지를 초롱이에게 보냈다. 그리고는 초롱아, 그 날개에 있는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놔. 마음을 편안하게 해. 라고 초롱이에게 말해주었다. 그러자 반나절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던 증상들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나는 초롱이가 내 텔레파시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조금 신기해했었다. 어느 누구도 내 말을 그렇게 온전히 믿고 따라준 존재가 없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다. 평소에 남편의 몸이 안 좋을 때 여보, 마음을 편안하게 해. 당신이 긴장해서 그래. 마음을 편안하게 해봐. 하면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내 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초롱이가 조금 신기했었다. 마치 예수님이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병의 치유를 받아들이고 치유를 도운 그 두 존재들처럼 초롱이와 나는 환상의 2인조였다. 그러나 그때 이후로 몇 번 더 초롱이가 아플 때 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때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. 아마 내 마음에 이번에도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던 듯 싶다. 그리고 초롱이가 7살부터 11살까지 몸이 약해져 소화가 안 되는지 밥을 잘 못 먹어 기운이 떨어지면 헛구역질을 하거나 그때 뭔가에 놀라 갑자기 날아다니고 나면 호흡 곤란과 함께 온몸이 뒤틀리며 마비 증세를 보였다. 그럴 때마다 초롱이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등 마사지를 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고 한참을 꼭 안아주면 회복되기를 셀 수도 없이 한 것 같다. 그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는 초롱이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잠깐 동안 기도를 멈춘 적도 있었지만 그 또한 초롱이에게 정해진 시간일 거라는 생각에 난 또다시 초롱이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.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초롱이를 놓아줄 수 없는 마음을 붙들고 초롱이가 먹지 않으면 또 그 시간들이 반복될까봐 강제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. 그렇게 3년을 넘게 보낸 어느 날 초롱이에게 계란 노른자를 섞은 호박죽을 먹이고 난 후 초롱이가 모든 걸 토해내기 시작했다. 그 시간 이후로 초롱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나는 초롱이를 왼손으로 감싸 안아 가슴에 품고 하루를 보냈고 퇴근한 남편과 함께 번갈아 가며 가슴에 안고 초롱이를 재웠다.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 후 가슴에 품고 초롱이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의 시간이 다가올 때쯤 내 가슴에 안겨있던 초롱이가 갑자기 날개를 펼쳐 기지개를 하더니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다.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먹을 것을 찾는 초롱이가 새삼스럽게 보였다. 나는 그 일로 인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수만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를 내려놓기로 했다. 초롱이가 밥을 먹지 않을 때 가슴 졸이며 강제로 먹이지 않고
먹으려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. 그리고 초롱이 몸에 호흡 곤란과 함께 마비 증세가 와도 나는 인공호흡도 하지 않았고 등 마사지도 하지 않았다. 그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한 후 이렇게 말해주었다. 초롱아, 마음을 편안하게 해. 그러면서 내 심장이 편안해지는 이미지를 초롱이에게 보내고 꼭 안고 있으면 얼마 후 초롱이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었다. 그러면서 나는 또 하나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. 그렇게 초롱이는 내 곁에서 7개월을 더 머물렀고 난 그 시간 동안 헤매고 있기도 했지만 그 어느 순간보다 나아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 그때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내 용서의 시간이었고 움켜잡고 있던 두려움의 한 조각을 놓아버리는 시간이었다. 초롱이가 마지막 떠나는 날에 내가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. 마치 누군가가 개입한 듯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그 짧은 순간의 시간 속에서 초롱이는 아무런 고통 없이 내 손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이처럼 떠나갔고 그 시간은 우주가 고요 속에 잠긴 듯 했다.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.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초롱이에 대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. 그 시간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슬픈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또한 내 슬픔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초롱이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나는 내게서 슬픔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차단하고 있었다.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남편과 함께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서비스로 나온 와인을 마셨는데 술 기운에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초롱이 얘기를 하게 되어 꾹꾹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다. 그런데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. 사실 이 얘기를 책에도 기록했었는데 너무나 동화 같은 얘기여서 진실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 삭제한 내용이었다. 다음날 18층 아파트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하늘에 정말 동화책 속에 나온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. 하얀 구름으로 가로로 길게 눕혀진 두 송이의 백합과 함께 그 뒤로 한 마리의 새가 날고 있었는데 그 크기도 정확하게 초롱이를 묘사한 듯한 모습이었다. 마치 누군가가 하얀 종이를 오려서 하늘에 붙여놓은 듯 아주 선명한 모습이었고 맑은 하늘에 오직 그 구름만이 존재하고 있었다.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기적 수업이라는 책 안에 나온 유일한 꽃이 백합꽃이었는데 그것을 기억해내고 얼른 휴대폰을 들어 그 백합 꽃말을 찾아 보았는데 초롱이와 어떤 큰 존재의 마음이 느껴졌다. 그 전날 내가 초롱이를 말하며 눈물을 흘린 기억과 함께 초롱이가 그때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. 초롱이가 온전한 축복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는 듯 했고 좋은 곳으로 잘 갔다고 초롱이가 말해주는 듯 했다. 그런데 나는 아무리 멋진 곳을 보아도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때 그 구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. 그리고 나는 초롱이와 보라에게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매일 아침에 해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자신이 비치고 사랑임을 온전히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사랑의 빛을 전해주고 있다.